그리고 보시죠. 그림 읽기 지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그 애월 언강에서 매주 6살, 7살들은 그림 일기를 해요. 우리는 좀 초등학교하고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고 원어민도 중요하고 원예 경쟁력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7살이 한 명이 있더라도 학교하고 연결을 잘하면 내년에는 7살이 2명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양적인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가지고 우리 어린이집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냥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한 명 있으면 나는 이 한 명을 굉장히 훌륭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주겠다. 누구도 어느 어린이집도 이 아이를 성장시키는데 우리만큼 잘할 데 없어. 이런 생각이 있게끔 하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2명이 돼요. 제가 창원에서나 밀양에서나 광주에서나 다 애들이 적은 데 갔다가 1년 만에 다 원하고 성공시켰어요. 3군데 다. 이번에 애월 와서 애월도 저 와서 계속 애들이 많아졌죠.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애월에서는 제가 2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처음에 딱 와서 보니까 이것만 바꾸면 되겠어. 그래서 바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온 사람이 우리 선생님들이 20년 넘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분들의 강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데 다음에 빨리 바뀌어요. 근데 제가 혼자 다 못하잖아요. 그 허락도 안 해줄 거잖아요. 내 맘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조율을 해야 하잖아요. 이분들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8년 전에 9년 전에 왔을 때는 하나 정도만 바꾸고 지금에 있는 시스템을 90% 유지했어요. 그렇게만 해도 한 90몇 명까지 쫙쫙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이대로 그대로 정체되니까 변화가 없고 하니까 이게 우르르 떨어져서 48명? 52명? 어쨌든 2, 3년 전에 딱 3월에 50몇 명 딱 되더라고요. 80명, 90명인데. 그러면서 제가 선언을 했죠. 이러다 다 죽는다 우리. 편집해서 가자. 근데 이분들이 다 받아줄 거예요. 다 받아줘가지고 그래서 다시 저희 어린이집이 현재는 70몇 명이에요? 73명? 네, 81명을 안 넘으려고 전략을 짰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되게 좀 풍족하고 20몇 고공자들도 한 1, 2년 정도 우리가 위기에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세팅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내년에 지금 11월 1일 날 우리 내년도 원한 모집도 거의 지금 70명 넘어서 딱 멈췄거든요. 그래서 교사 구해 좀 늘려고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아까 전에 다각도로 이루어지지만 그 중에 하나도 이 유아반이 7세 한 명만 있어도 학교 연계를 정확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림 일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우리가 한글 교재도 써요. 한글 교재도 쓰지만 가장 눈에 나타나는 건 그림 일기. 그래서 제가 마음 일기는 안 해요. 옛날 몇 년 전에 해서 했던 거는 제가 안 하고 어플로 그냥 아이들이 알아차리는 거 훈련시키고 그거는 포트폴리오로 부모를 설득시키는 게 있고 두 번째로 하는 게 그림일기. 그림일기인데 여기에서 주제를 매 주마다 이렇게 줬어요. 마음 그림일기라 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구창이 이런 그림일기로 책을 지금 몇 호씩 내고 계시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또 1년 내에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몇 달이라도 해서 딱 심플하게 돼서 결과물을 낼 때는 이걸 매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유익하게 거기는 애들이 이것만 보면 글씨 가시네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아이가 나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 편의점에 가니까 갑자기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선생님들한테 그 지도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평상시 제가 좀 알려드립니다. 이거를 잠깐 그 책은 그대로 저도 이 메시지 프린트 하나만 주시나요? 네. 3월 거를 한번 보면 나의 기분은 어떠한가요? 오늘 나의 기분을 그려보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어플에다가 이렇게 그림, 여기 자기 감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 그리기는 어느 정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주에도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좀 힘드시니까 저는 제가 제안하기를 첫 번째 주에 그렇게 그림 일기를 자기 기분에 대해서 그렸다면 두 번째는 내가 그린 기분 그림을 보고 말로 표현하거나 글씨를 쓰는 건 2주째에 한 번에 어떻든가. 고정선생님 어떠세요? 그럼 훨씬 선생님들이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요? 훨씬,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는 그림만 그리고 이번 주에 그 그림을 다시 가지고 와서 그렇게 글씨를 쓸 수 있으면 글씨 쓰고 말로 할 수 있으면 말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장 활동으로는 감정 그림 카드를 가지고 같이 그림 카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림 카드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영상으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 영상으로 해도 되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인스타 그 사각으로 해가지고 해놨으니까 프린트하면 사각으로 나올 거예요. 그 사각으로 프린트를 해서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 또 제가 제안하기를 3월 둘째 주는 자기를 소개하니까 셋째 주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그려요. 그럼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자기 장난감을 보고 그려보는 연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활동이 모두가 다 하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집합 모임 할 때 설명을 드립니다. 왜? 이 빵이 있네. 자, 여러분, 이 빵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먹을 거를 가지고 와. 그거 가져올 수 있겠죠. 장난감도 가지고 오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 가져와.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앞에 놓고 그림을 그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사실을 관찰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기 명상 전문가하고 좀 생활을 해보니까 어떤 감정이 있냐면 본인의 마음 상태를 굉장히 조용히 관을 잘 하시잖아.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자꾸 습관이 그래. 이렇게 관을 잘 하세요. 객관적으로. 그래갖고 빨리 캐치하는 거야. 우리하고 이게 관찰하는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잠깐 왔다 가는 것도 패턴이 있어요. 그 아이들도 패턴이 있죠. 우는 것도 패턴이 있죠. 얘가 이럴 때 울잖아. 그럼 아이를 관찰을 잘하는 선생님은 얘가 이때 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 우니까 선생님은 한 발에서 여기তে 딱 빵을 갖다 놓는 거야. 그럼 애기가 어떻게 해요? 울 때 딱 보고 빵이 있네. 빵 먹고 딱 끝나는 거야. 관찰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어릴 때 사물을 보고 있는 그대로 그리는 연습을 하는 건 마치 누가 볼 때 그림 그리는 걸로만 보이지만 얘는 사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능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렇게 감정 지수 알아차리는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맨날 주제가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제가 유아 수학교육 프로그램으로 박사를 받았는데 수학도 그래요. 삶에서 보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흐드러져 있죠. 근데 수학자들은 있잖아요. 이거를 관찰을 조용히 관찰을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수의 질서를 확인해. 수의 패턴을 확인해. 여기 홀수길이 이렇게 됐구나를 확인해. 그래가지고 이걸 빼가지고 신호등을 만들어. 여기서 그냥 일상에서 시금치나 여기는 시금치가 나고 여기는 부추가 나고 이거 뭐가 나. 그러면 수학자들은 관찰 잘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쪽은 물기가 약하니까 여기서는 약간 건조하니까 이 식물이 나오고 여기는 물기가 많으니까 이게 이 식물이 나네. 이거를 관찰을 잘하는 사람 나와. 이런 사람들이 농업에서 전문가로 돈도 잘 벌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무조건 바쁘게 일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이 우리한테 가장 결정적 시기에 우리하고 생활했던 아이들이 성장해서 돈도 잘 버는 애들로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일상을 잘 관찰해서 통찰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제가 며칠 전에 70이 넘는 어른이 2박 며칠 동안 저랑 같이 생활을 했는데 가만히
가만히 멈춰서 관찰하는 연습이 덜 되거나 그냥 툭 하고 싶으면 그대로 뭔가 하고 싶은 욕망이 그냥 그거 툭 생각이 일어나면 걸르지 않고 툭 이걸 평생을 하잖아. 그럼 어른이 돼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돼. 상황이 안 보이잖아. 그래서 상황이 안 보이니까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순두부를 먹으러 갔는데 순두부 돌솥을 먹으러 갔는데 생계란이 나왔는데 그거 살피지 않고 가만히 살피지 않고 그 생계란 그냥 툭 깨서 툭 깨시다가 흐르르 흐르니까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순두부집에 갔어. 생 계란이 나왔어. 계란 이게 찐계란인 줄 알았는 거야. 근데 이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순두부집에 가면 내가 먹고 싶다, 배고프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멈춰서 이것은 뭘까 확인해보고 깨서 순두부에 넣을 것인지 생계란인지 찐계란인지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어. 그러니까 계란이 있어. 찐계란일 거야 라고 혼자 가공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찐계란인 줄 알고 툭 했다가 생밥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져. 우리 아이들이 가만히 봐요. 어떤 아이들은 덕복덕복 하는 애 있죠. 어떤 애들은 가만히 멈추고 3살짜리들 어때요? 머리 좋은 애들 어때요? 가만히 멈추고 바라보잖아. 걔가 뭘 바라봐요? 아 저건 저렇게 떨어져 이거 뭐라 자네 싸나갖고 자네 안 가야지. 그래갖고 이제 지가 제일 얌전하게 생긴 애한테 딱 붙어갖고 이러고 있잖아. 그러지 않아요? 그 우리는 생각하죠. 쟤는 좀 머리가 있네. 근데 어떤 애들은 덕복덕복 해가지고 막 여기서 너 터치고 저기서 너 터치고 막 나가 또 가서 이런 애 있잖아. 우리는 그걸 보고 고민해봐야 돼. 이 아이가 조금 커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 일생에 가서 잘 살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데 우리는 지원하잖아요. 뭘 지원할까? 이렇게 지원하는 선생님이 덕복덕복 다니는 자기를 못 챙겨. 어찌겠어요? 그래서 원광의 선생님들은 원광에 오래 살면 자기들도 모르게 굉장히 차분해져 있어. 내가 이런 인간이 아닌데 굉장히 차분해졌어. 집에 가면 똑같은데. 일단은 여기 오면 그래. 이게 뭐예요? 이게 회사의 정서요. 우리 전체 정서가 굉장히 차분한 정서로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엄마들도 아이들을 굉장히 순서 있고 차분하게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와.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 직업군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애원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온다는 건 성공한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부모가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손주 대 보냈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이 온다는 거는 선생님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물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셋째 주, 3월 셋째 주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져가서 소개를 하고 장난감을 놓고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는 그냥 누가 똑같이 보고 그린다, 미술학원 가니까 그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물을 가만히 멈춰서 관찰하는, 멈춰서 먼저 벅벅 그리는 애들 있어. 너무 만데 또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존중이야. 그것은 그 아이의 특성이야. 왜? 집에서 그렇게 엄마 아빠가 할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 집에 엄마 아빠까지 돌볼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 아이가 어기여서 아니면 장난감이 아니라 그 가려 열고 간식 써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간식 가지고 와. 이런 게 워낙 제가 여러분들 여기 원장님들도 아시겠지만 딱 5월 3, 4, 5월 지나면 엄마들이 여기 계속 보내야지 말아야지 신입 엄마들 마음 정하는 게 딱 5월 어떻게 생각해요? 3, 4, 5월 달에 새로 신입 맡은 선생님이 이 엄마를 내 편 만드냐 아니면은 밖으로 가게 하느냐는 딱 3, 4, 5분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도 3월달, 4월달에 막 해버려야 돼. 그럴 때 뭐냐? 엄마가 뭔가 바쁘게 준비해서 기분 좋게 챙길 수 있는 걸 줘야 돼. 엄마 귀찮게 도시락 싸우라고 짜증나지. 근데 엄마 그 애기가 좋아하는 뭐 사탕 뭐 과자 갖다 주면 그냥 챙기면서 어린이집에 관심을 보여. 장난감 챙겨주면서 어린이집 관심을 보여. 그리고 그것을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다음 주에 활동해야 돼. 그러면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선생님이 그 사진을 딱 찍어서 엄마한테 카톡을 딱딱 보내. 정말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천재네? 부모들은 다 이게 좀 착각이 너무 심하죠. 우리 애가 천재다. 근데 그거를 그 욕망을 우리는 조금 부추겨줄 필요가 있어. 당신이 진짜
아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그림책에서 나왔는데 다 오늘 다 말씀 못 드리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긍정심리학에서 나와 책 나눔에서 하실 건데 예를 들면 아기가 굉장히 높은 데로 막 올라가. 자, 이 아이를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어떻게 규정해보세요? 만 1세야. 교구장에 올라가고 책상에 올라가고 심지어 저기 뭐냐 그 가방 옷장까지 올라가요. 자, 그런 아이를 뭐라고 해요? 솔직한 거예요. 활발한 아이. 활발한 아이. 그런 애를 뭐라 그래? 활발한 아이. 부잡스러운 아이가 괜찮아요? 예? 한 분씩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뭐라고 말하냐? 신체 활동이 아주 왕성한 아이. 강점이잖아요. 만 1세가 막 교구장을 올라가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그렇죠? 위험해. 어때요? 위험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른 내려놔야 돼.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만 1세가 옷장 5장 올라갔어. 그러면 얘가 눈과 팔과 다리의 협응력이 얼마나 뛰어나요? 야는 그쪽으로 성공할 수 있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는 학부모님들에게 만날 때도 그렇게 막 아이 시점을 그렇게 두면 굉장히 이제는 탐구력이 좋다. 탐구력이 좋고. 예, 어떤 애는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이제 6살 된 애기가 7살 올라가는 나이 있는데 그가 만 1세 때 보면은 만 1세 때 그 5단짜리 교구장 옮기더라. 옮기고 그 안에 코드를 가지고 놀고 그러더니 겁나게 컸어요. 그래갖고 교구장 자체를 복도로 꺼낸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주 훌륭하게 잘 크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을 보면 좋겠다 해서 그 3월 셋째 주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그려요 해서 가장 좋은 장난감을 가져옵니다. 장난감은 보고 그립니다. 아니면 간식을 가지고 와서 보고 그리게 하죠. 그리고 3월 넷째 주에는 뭐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소개해요. 소개할 때 글씨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말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이제 읽어보면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재현만 했을 뿐이에요. 여기서 저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 그림 일기를 그리고 나면 아이 그림 일기만 쓰는 거하고 선생님의 파란 글씨가 써 있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학부모가 감동할까요? 우리가 좀 힘들지만 뭔가 글이 좀 써면 좋겠죠. 근데 그게 원리가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거울 반영법. 거울 반영법. 뭔가 글씨를 써줄 때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원리만 알면 굉장히 쉬워요. 거울 반영법. 이 우리 고소영 선생님 저를 거울로 보이면 저는 모인조가 아니고 고소영이 돼야 돼요. 고소영 선생님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초밥이요. 선생님은 지금 단어를 뭐를 말씀하셨냐면 초밥이요를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울이 아니고 모인조가 돼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 초밥 맛있었어요? 무슨 초밥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아 초밥이요. 여러분 느낄 때 어떻게 있어요? 이 자기가 말한 단어를 한 번 더 말해주는 것이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있죠. 그런데 초밥이요 하니까 저는 초밥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가스도 맛있어요. 돈가스는 얼마 남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학국에 가서 초밥 먹고 왔는데 관심이 없어. 돈가스도 관심이 없고. 근데 내가 관심 있는 걸 자꾸 여기다 얘기하면 이 선생님은 자기가 관심 받는다고 못 느껴. 그죠? 오늘 날씨가 어때요? 오늘 날씨가 어떤가요? 아 좋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이 선생님이 좋아했으니까 내 거울이 들어서 이 선생님이 말한 단어만 얘기 좀 줘. 아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글씨 못 쓰잖아요. 거의 5살은 선생님이 써줘요. 아이가 말하면 받아 써주죠. 6살은 오늘 기분일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얘가 뭐라고 오늘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했냐면 편의점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 편의점 갔어요. 좋아요. 이렇게 말했어. 그 선생님이 들을 때 이건 문장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이가 말한 거는 반절만 존중하고 반절은 무시하면서 오늘 아빠랑 편의점에 갔더니 기분이 좋았답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이의 유머가 아닌 것이 써 있으면 그 부모님이 볼 때 공감해 주는 게 굉장히 떨어지겠죠. 근데 얘가 평상시 이런 말 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나 편의점 갔어요. 좋았어. 이렇게만 평상시 말하는데 선생님이 이 아이가 말한 그 말만 그대로 여기다 써있네. 그럼 엄마가 볼 때 어때요? 괜찮아요. 엄마가 볼 때 우리 애기 말이 그대로 여기 반영이 되니까 오, 이 글씨를 썼네. 5살은 아이가 말한 걸 선생님이 써주고 6살은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말하면 그 말을 칠판에 써줘요. 그러면 얘가 보고 그걸 자기가 말했던 거라서 거기다 글씨를 보고 써. 이런 연습을 하면 나중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글씨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아기가 자기가 입으로 뱉은 말을 글씨로 나타나는 건 기적처럼 느낀대요. 근데 나하고 상관없는 가지, 바나나 이건 뭔지 모르고 그냥 모방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언니가 중요해. 그러니까 언니 말이 나오면 좋겠어. 언니랑 놀았어요. 근데 언니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6살은 도전도 못해. 그런데 이런 거 하면 선생님이 언니랑 놀았어요를 그래서 자기가 말했던 걸 칠판에 써주면 그건 악착같이 써요. 왜? 자기 인생이니까. 그래서 받아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림 읽으면 아빠랑 편의점 갔어요. 좋았어요. 이럴 때 선생님이 뭐라고 써주시냐면 아빠랑 편의점 갔어요. 똑같이 써주면 아빠랑 편의점 갔구나. 이거는 공감해준다는 소리예요.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강조해주고 싶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거울이 됐어요. 아빠랑 이것도 거울처럼 똑같이 해줬죠. 편의점 똑같이 거울이 됐죠. 그래서 거울 반영법은 뭐냐면 이 아이가 한 말을 반복해서 한 번 더 해주는데 기계적으로 반복해주면 그건 AI지.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공감해줄 때는 구나가 들어가죠. 그 대신 선생님의 생각을 완전히 뺏어먹고 이제 아이의 생각을 그대로 들어주는 게 존중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거울 반영법으로 반영해주고 두 번째가 수용해주고 적극적 공감이에요. 수용은 그렇구나 이게 수용이고 적극적 공감은 뭐냐면 나도 그래. 이제 그때 선생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도 편의점 가서 나도 아빠랑 편의점 가면 기분이 좋아. 너랑 같은 경험을 했어. 이게 2단계.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아빠랑 편의점 갔어요. 넘어져서 슬퍼요. 여러분 넘어지면 슬퍼요? 어떻게 넘어지면 어때요? 아파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넘어져서 울었다는 거를 표현하려고 아파서 울었어요를 슬퍼요로 밖에 단어가 없어. 이럴 때 선생님은 확장해주죠. 어떻게 확장해줘요? 넘어져서 놀랐구나. 넘어져서 아팠겠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런 걸 놀랐다고 하는 건가? 그걸 아팠다고 하는 건가?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단계 거울 반영법, 2단계 수용 공감 이거를 뛰어넘어 버리고 아빠랑 편의점 갔어, 슬펐어 이러면 그냥 3단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 아이 입장은 자기의 상태를 존중받았다는 걸 못 느껴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하고 있을 때는 1단계는 기본이에요. 거울 반영법. 근데 거기에 기계적으로 해주면 안 돼요. 수용과 공감이 들어가고 세 번째 제 명명,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확장해주는 거죠. 이게 과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옛날부터 해왔던 건데 그러면서 그림일기 상호작용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그림일기를 제가 주제를 다 적어드렸거든요. 이런 거 할 때 여기에 연필을 어떻게 쓰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서 여러분들 선택해서 써주시면 돼요. 1, 2, 3을 다 써주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만 써줘도 돼. 아니면 그 연령별로 2단계 써주셔도 되고 3단계 써주셔도 되는데 일상에서는 1단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일상에서는 상호작용을 1단계, 2단계를 한 후에 3단계로 재확산시켜주고 제 애기한테 제 명명, 이름 지어주는 걸 하는 건데
여기는 마지막은 자주 쓸 일은 아니에요. 보통 옛날에 선생님들은 이걸 먼저 썼죠. 그렇구나, 이건 이런 거구나 가르쳐줬죠. 그런데 요즘에는 존중이 중요하고 또한 이 아이가 자기 삶을 그대로 살기를 이렇게 그런 국가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1단계와 2단계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주면서 저는 이거를 교사의 인내와 진땀이라고 했어요. 상호작용이 아니라. 왜냐면 제가 많이 세번 교실 앞에서 원장실이 있는데 아이고 나라면 2시간 울어대면 진땀 날 것 같아. 근데도 감정이 굉장히 오르락거리지 않으세요. 굉장히 평온하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그냥 주제를 교사의 진땀, 교사의 인내로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아이들하고 그림 일기를 하다 보면 여기에 상호작용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이 중에서도 이제 우리 핵심 멤버들은 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강은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게 보통의 공통적인 요소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선생님 중에 이렇게 마음이 거칠어 있는 상태에 있는 선생님들 가끔 봐요. 근데 멀리 저는 잠깐 보잖아. 근데도 눈에 보여. 지나가거나 오늘 탁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말 한마디 하면 아 저기 원장님 굉장히 힘들겠다. 아이고 저기 왜냐면 그 태도가 부모 만날 때도 있고 아이들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강에 들어오고 또 우리 이렇게 아이의 감정지수, 감성지수, 정서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어린이집일수록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생님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애기가 2시간을 울어도 그래 애를 뭐라고도 무시하지도 않아. 그냥 울면 그다음에 또 CCTV 보니까 CCTV가 있을 때 애가 울면 너무 방치죄예요. 잠깐 가서 한 번씩 이렇게 봐야지. 목이 아파서 어떻게 울면 목 아파. 저는 그래요. 목이 아프면 어떻게 너무 많이 울면 목 아파. 물 좀 갖다 줄까? 애기 말해요. 그러면 지도 생각해요. 내가 목이 아픈가 하거든요. 좀 조용히 울다가 한 10분 후에 또 울더만요. 응? 근데 이게 이 아이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해서 2시간을 울면 나도 너무 듣기 싫은 거야. 근데 선생님은 얼마나 힘들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다려주기, 대안 제시하기, 한계 설정하기, 경청 공감하기, 안전거리 요거는 우리 핵심 행동이에요. 우리의 공통된 행동이에요. 이 부분을 원장님과 원감님, 주임 선생님 책상에 이걸 붙여놓고 어디는 보니까 평가제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요만하게 현판을 만드는 각각의 교실에 다 붙여놨더라. 그러니까 왜 붙여놨을까 생각해보니까 평가자가 왔을 때 우린 이렇게 해라고 어필하는 것도 있지만 원장님이 좀 불안했던 모양이야. 선생님이 그걸 잊어버리고 할까봐. 그래서 교실에 막 저걸 이렇게 크게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봤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맨 마지막 안전거리. 아까 우리 원장님과 선생님, 선생님과 선생님 사이의 안전거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건 서로를 존중하는 거. 그렇다고 안전거리가 있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거칠고 힘들 때 아이들한테 가장 안전한 거리는 하나 정도, 이 정도 거리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멀리 있잖아요. 그럼 얘가 어떤 생각이 들면 나를 미우고 나를 버렸구나. 실제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애가 너무 우니까 이 초보자 선생님이 카페 가서 막 이래. 그리고 과도한 침해예요. 나는 실컷 울어야 되는데 내 울음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꾸 멈추라고. 해줄까? 이러봐요. 그럼 나 막 울고 싶은데 존중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거리. 저는 파워나 거리가 안전한 거리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에 좀 앉아있어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로 바쁘다가 오면 요 정도 선에서 조금 잠깐하게 살펴주고 가면 그래서 이러한 노하우는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새로 오신 신입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물이 계속 흘러가죠. 그래서 저는 그 심리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한 팔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라.
아이들과 그림 일기 지도를 하든지 일상에서 살든지 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좋겠다. 그리고 경청 공감하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울 반영법을 좀 사용해서 이제 거울 반영법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이가 한 말 그대로 따라해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공감하지 않고 그냥 따라하면 저기 아이도 알아요. 그리고 거울 반영법에는 말을 반영해주는 게 있고 행동을 반영해주는 게 있어. 애기가 만약에 막 하다가 물건을 확 집어 던졌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확 일어나죠. 근데 일어나기 전에 이제는 연습이 되셨을 거예요. 아, 너는 오른팔로 공을 던지고 싶었구나. 따라서 봅시다. 따라서 봅시다. 너는 오른팔로 공을 던지고 싶구나. 제일 잘하시는 분이 우리 여기 이 선생님. 41세 전담 선생님. 얼마나 몸을 잘 읽어주는지 몰라요. 읽어줘요. 근데 몸을 읽어주는데 거울에 대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빨리 뛰어가고 싶었구나. 얼마나 힘들겠어. 진짜 그 소리는 뭐냐. 선생님이 너 천천히 읽어요. 이 소리 옛날에 몇 년 전에만 뛰지마 이랬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까지 되면서 말을 확 바뀌었어. 그래서 어떻게 뛰어가고 싶었구나. 또 뭐지? 자주 하신 말이 뭐지? 기억 좀 해놔봐. 자주 하신 말. 울고 싶었구나. 짜증났구나. 큰 소리 치고 싶었구나. 가지고 싶었구나. 넓게 가지고 싶었구나.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거야. 친구하고 분쟁이 일어나서 막 갖고 싶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도덕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얘의 욕망을 읽어주는 거야. 몸짓을 읽어주는 거야. 거울을 반영하는데 몸짓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야. 몸짓 언어를.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게 언어를 그대로 읽어주는 거야. 듣고 바로 읽어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아이들이 존중받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가장 연습하냐? 오늘 교육이 끝나면 어디를 가냐? 집에 가서 여보 한라산 소주를 3병을 하고 싶구나. 거기다가 섞어서 먹고 싶구나. 근데 이거 연습해볼 필요가 있어요. 더 객관하네. 그럼 문자로 나오는데 그걸 며칠 하면 이렇게 20 몇 년 차가 되시면 남편이나 가족은 다 이해해야 그렇구나 하구나. 그렇구나 직업병이구나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집에서 훈련이 되면 그래서 보통 결혼 상대의 식구가 그 몇 순위 중에 하나가 유치원 선생님 우리 손에 계시잖아요. 그 소리가 이 직업분들이 굉장히 사람을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는 능력이 타고나니까 아이 기르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순위가 되는 거야. 요즘에는 급여가 적어서 좀. 네. 그래서 안전한 거리 지키기, 그리고 경청하고 공감하기. 네. 이제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먼저는 존중받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려주기. 따라서 기다려주기. 마음이 좋지 않구나.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마음이 좋아질 때까지 선생님이 여기에서 기다려줄게. 따라서 봅시다. 너를 지켜줄게. 근데 이거는 반드시 얘기해야 돼. 근데 보통 아이들이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근데 두려움이 많은 중에서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자기가 버림받을까봐. 실제 그래요. 그 다복한 가정이야. 다복한 가정인데 초등학교 3학년 된 그 학부모 졸업반 학부모가 초대를 해서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너무 지금 엄마한테 앙알이고 대들싸니까 평상시 대드는 거야, 어린 것이. 근데 외할머니가 왔네? 외할머니가 왔는데도 어린애가 저 엄마한테 대든 거야. 그게 외할머니가 뚜껑이 열렸어. 그 집이 난리가 났네? 이게 아빠가 주무시다가 들었겠지? 너무 이제 이게 고소가 된 거지. 외할머니, 엄마, 아들까지. 그러니까 아빠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좀 지도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버릇을 고치려고 했는데 애가 막 심하니까 5살 때도 못하고 6살 때도 못하고요. 이제 8살이 돼서나 오늘은 해볼 거나 하고 잠깐 나가자.
아빠가 나와서 장전이 나와 사진관 나와가지고 하기까지 2시간을 걸으면 밤에 아무 소리 안 하고. 근데 내가 그래서 따라가던가요? 그랬더니 작전을 짰대. 모르는 길로 골목길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골목길에 깜깜한 밤에 9시 넘어서 따라간 거야. 막 따라가서 2시간을 따라갔어. 근데 하기 한까지 가니까 그때 걔가 그러더래. 아빠, 초등학교 1학년 아빠, 나를 버리려면 내가 좀 길을 아는 데를 버려줘야지. 내가 모르는 데다가 버리면 내가 집을 못 찾아가잖아요. 이러고. 저는 근데 굉장히 내가 쇼크가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부모들이 너 나가버려 이래. 네가 어제 내 자식이냐 그 김씨집안에 김씨집안 자식은 빨리 지하로 이제 가버려 막 이러거나 너무 힘들면 그냥 버리는 듯한 말을 많이 해요 엄마들이. 여러분의 학부모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얘는 엄마 아빠가 그런 말도 안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2시간 동안 가서 아버지 나를 버리려고 그래. 내가 아는 길로 와서 좀 버려야지. 이러면 내가 집을 못 가잖아요. 이럴 때 이 아빠가 정확하게 나는 절대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아. 그러면서 서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해서 왔다는 거예요. 밤 1시에 새벽 1시에. 그러니까 2시간 9시에 가서 11시에서 두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꺾은 거.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가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우리 여기 고시영 선생님 반에 있는 아이 중에 선택적 항목증이 있었어요. 말을 못하는. 말을 안 해. 지가 필요할 때 말하고 안 해. 그리고 5살 때 와서 말도 안 해갖고 6살 3월까지 말을 안 했죠. 선생님도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제가 가서 귀에다 대고 얘기했어. 원장님이 너 지켜줄게. 누가 뭐라면 너 지켜줄게. 나한테 와. 그런데 얘가 굉장히 그게 먹힌 거예요. 여러분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그런 행동들 하는 애한테는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따로 탁 해서 아이들은 무서움을 가장 아이들을 대표하는 정서 중에 하나는 무서움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게 해서 다 거인들인데 그 어려운 아이들은 뭐냐면 자기 집에 자기보다 나이가 터울이 많이 난 가족이 사는 집에 혼자 태어난 애기들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면 이걸 누가 이해되냐? 유아교육 전문가, 영유아 전문가가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이 공감을 해주면 애가 빨리 해결돼. 그래서 5월부터 애가 열었죠. 4월부터 지금 아주 그냥 수다쟁이에요. 5살 10월인가 9월인가 와서 6살 3월 3월까지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다려줄 때 반드시 이 얘기를 해야 돼. 그냥 기다려주면 안 돼. 기다리라고 해서 얘한테 주위에 기다리지 않고 귀에다 대고 네가 오죽하면 울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 네가 오죽하면 울고 있어. 너 그래도 계속 울고 싶어? 이러면 근데 나는 이런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네 옆에 계속 있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 선생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언제든지 선생님 불러. 이렇게 하다 한마디 해주면 눈빛도 그런 눈빛을 줘야 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네 편이야. 이걸 정확하게. 아까 그 학부모 있잖아요. 컴플레인 왔잖아. 내가 그 애프터 서비스 안 해줬으면 자기를 내가 조금 덜 좋아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저녁에 쫓아가서 내가 엄마 편인 거 알지? 나 엄마 편 못 들어줘서 미안해. 어쩔 수 없잖아.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럼 확 풀려서 갔잖아요. 그 뒤로 컴플레인은 두 달은 안 올 거예요. 다음에도 올지 모르지만 내가 또 가서 또 싸가서 말해야지. 이게 원장님들의 이 업이거든. 두 번째가 뭐냐면 기다려줬다가 굳이 기다려줬다가 대안을 제시를 한 번씩 해줄 필요가 있죠. 선생님들 잘 하시잖아. 자, 읽어봅시다. 대안 제시. 밥 먹고 블록놀이 할 수도 있고 밥 먹고 블록놀이 할 수도 있어. 또 할 수 있어. 블록놀이 한다고 막 고집 부리면 바깥놀이 가서 오늘도 무슨 놀이 할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근데 보통 인지적으로 빨리 발달한 애들은 그 다음이 시간을 이해해. 그러니까 그걸 믿게 돼. 근데 이 몸만 크고 그런 애들 몸이 크고 이것이 약해. 이게 착각하지. 몸도 쬐끄만하면 우리가 이해하잖아. 같이 4살인데 몸도 쬐끄만해. 마찬가지 미세수수가니까 그런 날 치는
덩치는 7살인데 몸은 4살 반인데 2살짜리 짓을 하니 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죠? 항상 머릿속에 저는 2살, 저는 2살. 그래서 가야 돼. 그렇게 가야 대한제시를 4살짜리 대한제시를 해준 게 아니라 2살 대한제시를. 그래서 우리 장애 아이 1년 동안 자폐아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대한제시를 하나 봤더니 맨날 여기 과자 있어가지고 숲속 놀이터를 가서 장속 이동할 때 물을 뻗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넘들이 보면 아동학대 한 것처럼 막 들고 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하냐면은 4살인데 1살짜리 대한제시를 그럼 따라와. 바로 앉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3~4명의 선생님이 차를 타면 가는 안 물어. 근데 신입 선생님이 타면 가는 한 시간을 뻗어서 물던 거야, 위험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른 선생님은 가를 것이나 했더니 한두만 매겨. 그것도 아까 보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하더라고요. 뭐냐면 4살인데 2살한테 하듯이 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지. 근데 누가 봐도 가는 자폐야. 그러니까 하는데 문제는 7살짜리 덩치를 가진 애가 4살 반에 있어. 근데 2살 행동을 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가는 몸이 7살이지 4살이지만 2살 행동을 한다. 이거를 알고 그 연령의 발달에 맞게 대안제시를 해줘야 돼요. 이게 누가 여러분에 가서 만나는 신입 선생님들이나 그런 선생님들을 도와줄 때 이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짱짱하게 지켜줘야 어린이집이 흔들리는 거죠. 오늘 핵심을 이었던 거 같잖아요. 신태희는 모두가 핵심이요. 모두가 핵심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뭐냐면 한계 설정.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바깥놀이 할 시간이란다. 날씨가 어떤지 볼까? 외투를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지금은 다 같이 바깥놀이 갈 시간이라는 거잖아. 그러더라도 안 가겠다고 뻗는 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원장님을 콜하든 누구를 콜하든 그냥 그 아이를 그대로 있게 하고 나가야 돼요. 지금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경청 공감하기 안전거리 유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거울 반영법에 대해서 여기 짱나 정말 이렇게 그 중학생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우리 누구는 짜증이 많이 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아까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반응적 경청은 다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고개 끄덕끄덕. 그래 그랬구나. 눈 마주치기. 이거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중간 리더는 이건 그냥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 몸에 배고 완전히 체화시키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찍어서 과자 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다 하진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여기에서 나 드렸던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다 글씨로 다 써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이 책에서는 이제 이렇게 연관에 있는 내용 중에 그 활동지만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홈페이지에 올릴 것이고 원하시면 파일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는 이 감정에 대해서도 한 번씩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 뭐예요? 슬퍼요. 눈물, 슬플 때 우리는 눈에서 눈물이 흐르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죠? 그래 놓고 울고 있는 사람은 우리 가족 중에 누구일까요? 가족이 있을 거예요 아마. 혹은 친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울고 있는 사람은 친구 중에 누구일까요? 써보자. 이렇게 하면 감정이 저렇게 이게 마음이 뭔가 이상하면서 눈에 뭔가 물이 나오면 그건 슬픈 거구나. 근데 저는 감정 코칭이나 오은영 선생님 이거 책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더라고요. 감정을 가르친다. 아니요. 감정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정해지지 않아서 감정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이 아이가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면 그걸 굉장히 그냥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정도로 멈춰야 됩니다. 우리 마음고문이 그렇거든요. 그 대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 능력이 전두엽에서 발달하는데 어릴 때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울고 있는 사람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울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엄마입니다. 왜 엄마는? 엄마가 다 떠올렸죠.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죠. 아이도 마찬가지. 이거 하면서 우리는 뭘 아냐? 아이의 주변에 대한 상태를 확인해서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이 안에 뭔가 있을 때 글을 보면 우는 사람이 생각이 날 때 이걸 가지고 좀 해소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기분 좋아요. 웃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은 노래를 불러요. 그럼 이 사람은 단어가 즐거워요. 화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거 하다 보면 아빠가 굉장히 화내는 사람 아빠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작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굉장히 권위적인 아빠나 엄마 밑에 자란 아이들의 특성을 우리는 원하는 건 그 집의 가정 형편을 파악하는 건 오로지 하나예요. 이 아이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그 가정을 간섭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가정을 엿보거나 평가하는 사람들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 가정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아이의 성장을 지원한다. 근데 이걸 하다 보면 굉장히 권위적인 가정의 아이가 있으면 애착이 어떤 애착이 일어나냐면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돼서 권위적인 아이의 자녀는 자기가 알아서 키워. 그러면 부모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자기가 알아서 그냥 양보해. 그 누가 볼 때 우리는 일상에서 굉장히 편하고 아이가 그냥 참 관계가 좋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부모의 어떤 양육 태도는 이 아이가 알아 그냥 무조건 양보를 하면 이러한 유아교육적 관점이 있는 원장님이나 선생님은 얘를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더 주의 깊게 관찰해서 자기가 너도 네 표현해도 돼. 너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다만 선생님 앞에서 해도 돼. 한계를 주면 좋죠. 내가 너를 지켜줄게. 얘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서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디서나 다 하라고 하면 못 지켜주잖아. 나 있을 때는. 그래서 한 번쯤 연습하게끔 해주는 거죠. 근데 호주에 제가 왔는데 걔가 3살 때 자랑하더라고. 아빠가 뭐라고 자랑하냐면 자기 딸은 자기가 목욕하고 나오면 3살이 딱 수건을 받치고 이렇게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 나는 그때 덜 크겠어요.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아빠가.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굉장히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잠깐 왔다 갔는데 아이들이 참 잘 컸고 법륜 스님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를 알아서 그때 깨달아서 제가 아이들은 내게 아니다를 알고 나서는 아이들 삶대로 살게 한다는 거야. 그 아빠는 종교적인 힘을 빌어서 이렇게 깨쳤는데 일반의 엄마 아빠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화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면 딱 보면 누구 쓰잖아. 그 사람 이 화가 우리는 쟁점이 뭐냐면 이 화를 내는 이 사람과 우리 아이의 관계는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면 얘가 이 사람한테 얼마큼 영향을 받나를 보는 거지 우리가 동네에서 평가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 상담도 아버님 이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괜히 그 아빠 감정 상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더 돌봐야 되는데 그냥 다루더니 갈 수 있잖아요. 민감하다? 우리끼리만 하고 이걸 안 줄 수도 있어요. 그죠? 상담센터에서 모든 걸 다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슬퍼요, 짜증나요. 지금 이건 우리 새로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캐릭터들, 여기서부터 캐릭터들이거든요. 무서워요, 슬퍼요, 화나요, 즐거워요. 이 정도로 지금 했네요. 짜증나요, 재밌어요, 행복해요,
그래서 여기를 하면서 제가 잠깐 이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책에서 보면 이게 감정 카드를 아까 한번 하자고 했잖아요. 감정 카드는 여기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그 감정 카드 감정에 맞게 이런 식으로 네모지게해서 파일을 그림 파일을 해서 드릴 겁니다. 컴퓨터에 홈페이지 올려드리면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 만들어서 그러한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겁니다. 이거는 이 카드로 하시면 되고 이건 영상으로 잠깐 넣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제안드리는 건 뭐냐면 감정 색칠하기도 있어요. 이제 감정 색칠하기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안에 감정 색칠하기가 있거든요. 이제 감정 색칠하기는 우주선에 여러 사람이 타고 있어요. 여러 사람의 표정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가만히 바라봅니다 하고 여기 있는 표정들을 그냥 잠깐만 10초 정도라도 보게끔 해주면서 스스로 어떤 느낌인지를 보게 하죠. 그런 후에 다양한 감정과 표정을 가지고 있네요.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모든 감정은 소중해요. 각각의 감정에 어울리는 색을 생각해보고 서로 다른 색을 칠해보아요. 이러면 여기 웃는 얼굴에 무슨 색을 칠할 거고 여기 이렇게 화난 얼굴에 무슨 색을 칠할 거거든요. 근데 색에는 정해진 바가 없어요. 너는 왜 웃는데 노랑이야? 물어보시면 안 돼요. 무조건 수용해줍니다. 이 아이가 그 표정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색칠할 수 있게끔 이 파일을 스타나라의 사람의 표정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해서 이 부분들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그림도 한번 드려봤는데요. 그림 속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고수 선생님 누구일 것 같아요? 아, 선생님 반 아이들 같아요. 여기는 누구일 거예요? 선생님이요. 그럼 여기 선생님은 여기에 무슨 색깔을 칠하고 싶고? 노란색? 여기는 하늘색. 노란색? 노란색은 근데 이제 미술 전문가들은 뭐라고 해요? 노란색은 안전한 뜻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 갈 것도 없고 그냥 우리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누구를 소개하잖아. 그럼 우리 선생님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 상황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 그림을 그대로 보면서 아이들한테 누구 같니? 라고 물어보면 의외의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아이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 간호가가 한 명이지만 우리가 발견해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치료센터나 이런 데서 가서 하는 건데 이걸 한번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누구라고 해요? 누가 하면 이 부분은 선생님이면 떠오르는 색깔이 무슨 색이야? 생각하면 칠해볼까? 표정도 그려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는데 이게 여기다 제가 제목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 속은 누구일까요? 여기는 누굴까요? 주변에 누구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얘는 누구일까? 얘는 기분이 뭘까 하면 자기 자신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생이나 친구를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 얘기를 하면서 나누는 시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칠하게 하고요. 이제 또 하나는 여기 명상을 좀 몇 개월 지나면서부터는 명상이 들어가거든요. 4월 거 볼까요? 4월 거는 제가 주제가 불과 식물이기 때문에 4월 거는 4월 1주는 봄을 그려보아요. 그림을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식물을 관찰하고 식물을 그려보아요. 그러면서 식물 관찰에서 알아낸 사실을 표현해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사물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관찰하여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무슨 관점으로 이거 활동을 하는가.
그러면서 3주는 식물처럼 나의 몸도 성장하지요.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식물처럼 성장하는 나의 모습을 그려보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얘기하기를 확장할 때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 이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몇 번째 정도에서 있냐면 7월달에 8월달에 7월달에 보면 제가 비워줬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채우시라고. 7월달에 보면은 화나고 짜증나고 울고 싶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명상, 수색이 화가 나고 짜증날 때 마음속으로 수를 세워보아요. 혹은 8월달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긴장 해소 명상, 호흡 명상, 불쾌 감정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보아요. 그 다음에 9월달에는 종을 한번 줘서 산책 명상, 종소리가 시작되면 산책을 갔어요. 그래서 종을 한번 땅 치면 그때부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딱 말을 안 하고 발자국 소리를 들어보아요. 오른발 속으로 말하면서 땅 위에 발을 올려요. 왼발 하면서 발을 땅 위에 올려요. 오른발, 왼발. 선생님께서 이렇게 산책 명상을 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소리가 2번 울리면 딱 그때 멈춰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하면서 이 산책 명상을 넣어봤고요. 10월 달에도 산책 명상, 11월 달에는 풀밤 명상에서 1인용 돗자리를 가지고 가서 쭉 돗자리를 놓고 누워서 하늘을 누워서 종 하나 땅 치면 아무도 말 없이 선생님만 멘트하는 거야. 하늘을 말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고 하늘을 바라봐요. 구름을 보고 날아다니는 새를 보아요. 혹은 그 주변에 들릴 수 있으면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종을 2번 칩니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다 같이 일어나서 어떤 것이 보였고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느낌이 어떻는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을 제가 몇 가지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의 마음의 고요와 평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들도 덕덕덕덕 하는 애들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잠깐 멈추는 연습을 일상에서 해야 돼요. 인지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어린이 명상 논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원광대학교 마을문학에서 나온 명상법,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있는 오은영 박사가 빨간펜 해가지고 나온 거, 그 3개를 다 합해서 일상에서 할 수 있게끔 너무 명상만 하는 게 아니라 한 1년에 한 3~4번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도움이 되라고 명상을 조금 만들어 봤어요. 이것도 드려볼 테니까 이제 코로 잠깐만요. 음악은 없어요. 그냥 제가 음악도 안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박사님 이게 뭐냐고 그래요. 저는 영상할 때 크기가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뭐 동그라미가 있잖아. 동그라미가 커질 때 여러분이 숨을 들이마시고 동그라미가 작아질 때 숨을 내쉬어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해보는데 이때 아이들도 이렇게 반응하면 제안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른 마음문학 연구소에서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이게 조그마한 동물인데 커지면 이렇게 보고 누리고. 근데 저는 제가 호흡 이렇게 따라서 해보면 얘가 커질 때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명상에 깊이 들어가기보다 그냥 숨을 인식하는 걸로 정도만 어린이는 아니면 여기서 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인식하기 정도만 아이들만 하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일상에서 해보는 거지. 그래서 큰 의미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안하는 건데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말을 하지 않아요. 명상을 봅니다. 동그라미가 커지면 커지는 만큼 숨을 들이마시고 작아지면 숨을 내쉽니다. 이때 이렇게 손까지 같이 도와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어떠냐면 긴장해서 애들이 이렇게 화만 해 있잖아. 이럴 때 그때도 아니지 좀 기다려줬다가 조금 가라앉으시면
우리 선생님이 잘해. 이걸 가르치더라고요. 이거 해보자. 세 번을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일상에서 평상시 이걸 훈련시키고 나면 너무 화가 났을 때 조금 한 2, 3분 기다렸다가 이거 훈련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끼리가 좀 빨리 쉬죠. 그러면 코끼리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딱 50초 정도만 하게끔 해놨거든요. 이게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혹시 그냥 명상하자 이거보다 이런 방법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5개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거는 뭐냐면 숫자를 한번 우리가 잡념이 많고 막 화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이 많이 갈 때 내가 고통스럽잖아. 근데 이렇게 명상 호흡이 잘 안 잡힐 때는 하나 연구를 한다거나 수를 세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이 콩이 지나갈 때 콩을 한번 바라보실래요? 수를 안 세고 한번 콩만 바라봅니다. 그 집중력이 강화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콩을 따라가 볼까요?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콩이 맨 위에 올라가면 손을 바짝 들어주세요. 하시겠죠? 자, 콩이 갑니다. 그리고 콩이 맨 위에 올라가면 점을 딱 동그랗게 입혀주고 손을 팍짝 들어주세요. 야, 갑니다. 신태희 원장님. 그래가지고 원장님한테 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빵을 드릴 수는 없잖아. 이거는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명상이다기보다 그런 활동을 접근할 수 있게끔 그냥 노출시켜 준다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를 한번 세보자. 자, 콩을 따라가면서 수를 세서 여기 이 공이 여기 아래에 오면 딱 숫자를 멈춰주세요. 자, 말로 먼저 소리내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다 익숙해지면 이제 공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만 속으로 하고 끝나면 손 들어주세요 해보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렇게 되면 이 7세번 동안 선생님 혹시 다른 생각 하셨어요? 안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 일 그 일에 딱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아이들은 잘해요. 우리가 잡념이 많아서 그러지. 근데 이 숫자를 세면은 숫자를 세는 그동안 숫자에 의지하느라고 다른 잡념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이들에게 수세기 명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수세기 명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여기 있었던 거니까 빼고요. 이영욱 원사는 뭐냐면 이거는 그 동국대에서 그 어린이 명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명상을 하는 데서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일단 누워요. 이렇게 하늘을 보게 눕게 한 후에 여기 자기들이 좋아하는 인형을 가지고 와. 그래서 이렇게 배 위에 올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그러면 이 배 위에 그 인형이 들락날락 움직이죠. 아이들은 눈으로 보여야 집중력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 위에 여기다가 인형을 올리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자연스럽게 배로 호흡하게끔 배 있는 쪽에다가 놔주면 배가 왔다 갔다 일부러 아이들이 이 연습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뭔가 당황스러운 일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숨이 컥컥거릴 때 일부러 두 번쯤 세죠. 왜? 더 깊이 배로 호흡이 돼야 정신이 맑아져서 대응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하려고 인형 명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인형을 좋아하는 인형을 가지고 와서 누워서 이렇게 하죠. 근데 꼭 수업하는 것처럼 하면 저는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까지는 누가 가르치면 배우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 그것을 일상에서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선생님들도 오늘 회의를 끝나고 갔어. 집에서 뭐라 올려놓고 이렇게 해보면 이게 잘 가르치고 우리가 공부가 되는 거지. 여러분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 시간은 굉장히 불이익하는 어떤 이롭지 않은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영상을 먼저 보여준 후에 우리 아이들이 누워서 이렇게 배로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호흡이 숨이 들락날락 하는지 한번 볼까? 이렇게 하면서 인형을 올려놨어요. 우리 인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이제 온도계에서 단전 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단전 주다 생각해서 했는데 이건 뭐다 설명할 것도 없고 그냥 배가 위로 갔다 내려갔다 배로 한번 숨 쉬어봐. 이거 일상에서 그냥 이렇게만 말 던져도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주제는 인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다 논문에서 검증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코로 이제까지는 아까는 이렇게 숨 쉬고 그다음에 숫자로 세고 두 가지 했잖아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들여보시네요. 여러분 매일매일 코로 쓰시는데 지금 순간 느껴보세요 하니까 이제 느끼죠. 느껴보세요 하기 전에는 처음에 생각에 가해쳐라.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그러면서 긴장, 이완, 두려움을 해소하는 명상이다.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오은영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해줬어요. 두려움 해소 명상, 긴장 해소 명상. 어깨가 많이 아프신 선생님은 생각이 많고 열심히 살려고만 하니까 너무 열심히 살아서 어깨가 아프거든. 근데 이제는 열심히 살지 말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공부를 열심히 살면 잘 살려서 얘도 잘 건강 유지하고 내 주변의 일도 잘하고 그런 걸 해야 돼요. 40 이전에는 힘으로 할 수 있거든. 40이 넘으면 그렇게 하면은 병 많아 성인병. 근데 이게 관리를 리모델링을 해요. 그러려면 코로 숨 쉬는 거 인식하기, 배로 숨 쉬는 거 인식하기, 잡념을 때 내려놓기, 도저히 안 되면 숫자 대기.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영상을 펴봤어요. 그래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내쉬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내쉬고. 호흡을 느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내쉬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내쉬고.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 벌써 시간이 많이 돼서 우리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이것은 그겁니다. 이거는 연관으로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쉬운 건데 이 안에 제가 비워둔 거는 각자 그 연관 월안에 따라서 주제가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바꿔서 하신다면 연관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바꿨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버렸네요. 선생님 이거 나중에 이것 좀 도와주시면 카톡으로 네. 우리 그 감정 다이어리 있잖아요. 그 감정 다이어리가 이제 2월 3일이면 출시가 되는데 약간 개선된 부분이 있어요. 이제 모바일형하고 컴퓨터 데스크형이 있는데 다음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약간 이제까지 했던 것 중에 좀 다양하게 그 게시판 기능도 이렇게 홈페이지로 이렇게 떠요. 지금은 이제 감정만 떴잖아요. 근데 이렇게 떠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누르고 감정 다이어리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갈 수가 있어요.
이 영상으로 보여드려야겠다. 다양한 주셨던데. 이거 모바일 버전이고요. 이거 데스크탑 버전이거든요. 안 뜨나요? 예, 그냥 거기에서 영상을 보여주시니까 영상 보여주면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해주셔야겠네. 그 기존에 지금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감정 있고 막 눌렀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뭐가 있냐면은 그 날짜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감정일기를 했고 관찰일지를 못 쓸 때가 있어. 프린트할 때 내가 못한 건 프린트해서 제외시키고 선택해서 우리가 하는 거는 프린트가 나올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 아이가 조금 스페셜이야. 원장님이나 좀 뭔가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일기하는 애가 좀 아까 같이 누가 무서워요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스페셜로 눌러. 그러면 그냥 원장님이나 저도 다 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해서 스페셜하게 나오지?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끔 그런 구조까지 보이게 되고 게시판 기능도 다 해놔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관찰일지 쓰는 방법, 아까 여기 영상 뭐 교육 교재, 뭐 감정 카드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빼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앞으로는 사례 연구, 사례를 계속 사례에 대해서 이제 한 명당 사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 그 부모하고 소통하는 게 앞으로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조금 관찰일지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 방법 잘 배워서 노력해서 그 전문 기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관찰일지까지 잘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 동네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추천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믿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해서 1교시에서 지금 4교시 거의 했는데 너무 시간이 불편해서 어제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연간 준비하는데 좀 괜찮으신가요? 네. 요거 운영 안에서 서로 보셨나요? 네, 시간 끝나시고 한번 서로 보시고 그래서 우리 다른 언에서 좀 배울 만한 것이 있으면 좀 갖다가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됐나요? 네, 그냥 거기서 켜주시면 제가 한번 할게요. 그냥 보게요. 누르면 기존에 이렇게 했잖아요. 자, 앞으로 왼 가죠. 왼 앞으로. 네, 이제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미세먼지부터 식중독 지수까지 나올 수 있게끔 세팅해놔서 그냥 여기 감정일기를 누르면 저 안으로 들어가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처럼 들어가면 여기 이름이 있죠? 이름을 떠서 들어가서 기존에 했던 것처럼 오늘 기분이 어때 하는데 팝업창도 조금 새롭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런 식으로 기존에 했던 거 그림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좀 바꾸고 그리고 또 친구를 골라보세요. 그러면은 다 하면 저렇게 색깔이 뜰 수 있게 만듭니다. 기분이 안 좋았구나 했을 때도 이런 구조로 해서 바꿨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이나 이런 행동들도 이제 바꿔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기, 감정 일기는 이 정도에서 순서가 끝나고 그다음에 학습 상황은 교육과정으로 바꿨어요. 교육과정 경험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구조 옛날에 조금 디자인을 바꿔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친구들은 저렇게 생각 힘들게 만듭니다. 이렇게 한 후에 여기에서
포트폴리오를 누르면 인쇄가 되고 또 감정일기를 누르면 그날 거에 들어가면 그날 게 하루에 딱 레포트처럼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무슨 일이 있었어 하면 쓸 수 있게 하고 이거는 이제 그 포트폴리오 부모님들한테 가는 거를 좀 디자인이 조금 새롭게 해가지고 하고 여기에 선생님 원장님이 직접 쓸 수 있는 난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안에서 원장님이 하고 싶은 내용을 좀 수정해서 쓸 수 있게끔 해놓으면 잠깐만 포트폴리오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에 보면은 이 발달 리포 여기가 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보면 여기 보면 자기가 프린트할 거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오게 우리가 하는 것만 해서 나올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에서는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는 원장님이 쓸 수 있게 그 원에서 만들고 각 원의 이름이 나올 수 있게 하면서 이렇게 학습사항까지 발달 총평까지 그리고 기술적 하나 넣습니다. 발달의 변화도 보일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거의 선생님들이 손 안 대도 되게 기록만 하면 쭉 나오게끔 문장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좀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필요하면 교육 안내도 여기다 넣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영상 다운받아서 교육할 수 있게 계속 영상 아까 그 명상 영상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서 지원을 해줄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관심 필요하신 분들은 다 그냥 켜서 볼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을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게시판이나 전문가 지원 서비스 부분들도 다 세팅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 안에서 이제까지 했던 소통을 좀 더 카톡으로 막 했던 내용들을 이 안에서 좀 다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하실 말씀 있어요? 여기 제가 조금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전에 보셨던 요 영역에 요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요. 지금 사용하시는 원들이 어린이집 학부모님들한테 리포트를 발송을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의 생명성 강화를 위한 마케팅 역할을 하는데 이 리포트들이 이제 나가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에 대한 원장님, 선생님의 신뢰도와 교육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높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쓰던 거는 전체가 프린트 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기능 개선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그 총평 쪽에서 준비가 안 돼 있고, 아예 감정 일기만 체크를 계속 했을 경우에 리포트 내보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 하신 분들이 계셔서, 여기에 보시면 체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크 표시만 한 영역만 프린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일기만 했으면 감정일기 영역만 프린트 기능이 개선이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 학교에서 개인별로 그냥 계속 프린트 누르고 선생님 누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을 반 전체가 한꺼번에 프린트 동시에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우스 클릭하는 시간을 줄여서 한 반에 우리 반은 감정일기만 해서 10명을 프린트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 반 선택하고 딱 누르면 그냥 10개 그대로 쭉 들어오겠고. 그리고 아까 모 박사님 말씀하신 첫 페이지에 각 어린이집에 원장님들이 목표하는 것은 메시지를 써야 되는 리포트 앞에 써야 되는 능력이 있다면 쓸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저기 위에 보면 뭐 포트폴리오 문구 수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영역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전체를 이 프로그램 전체를 잘 쓰시는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리포트를 내고 저희가 이제 권장하는 건 3개월에 한 번씩 리포트를 내고 1년에 한 번 전체 리포트를 책 형태로 모아서 아이의 성장 과정들을 모아서 부모님들한테 전달해 주는 쪽으로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사실 한국에서 처음 적용하는 거거든요. 물론 특허 출원도 지금 해놓은 상태지만, 그래서 요게 아이들의 습관의 생성과 습관의 누적, 습관의 순환 영역을 올바른 쪽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영역을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쓸 수 있는 영역이 좀 바뀌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4시가 됐어요. 4시가 됐어요. 사실은 이제 학교, 대학에서도 강의실이나 세미나실을 빌려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자유로운 공간에 오시는 게 훨씬 공간이 주는 좀 스트레스 좀 풀까 싶어서, 교육도 4시간이나 앉아있는 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도 이렇게 맨날 온라인으로만 만나다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서는 다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오늘 좀 했습니다만은 역시나 짧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료들은 다 일단은 카톡으로 다 올려드리고, 이제 2월 3일날 게시가 되면은 이제 그 홈페이지다가 다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저는 지향하는 게 뭐냐면, 혼자서 고군분투 하시잖아요. 고군분투 해도 하고도 겨우 지금 유지하고 사셨잖아요. 이거를 조금씩 연대해서 내가 하나 조금 하면 같이 이렇게 좀 도움을 받고, 또 한쪽에서 또 제안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서로 성장하고 성공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아이들을 정서적인 부분을 강화시키고 또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기르고 싶은 게 우리 목적인데, 이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길러서 이 정도 멈추면 우리는 생존력이 약해요. 정서적인 근육이 마음 근육이 강화시키면서 이걸 통해 언어 모습을 잘 시켜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만 잘하고 부모님한테, 학부모님한테 어필을 못했죠. 근데 이제 관찰일지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한테 시간 내서 물어보고 어땠어, 성어 전공학 했어. 근데 이거를 학부모님들한테 포트폴리오나 오픈을 안 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좀 어렵더라도 용기를 내서 포트폴리오도 나가서 부모님이 한 번 더 보게 하고, 아이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전문가예요. 동네에서 우리가 전문가, 애원에서 우리가 전문가죠. 그냥 그 생각 갖고 사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우리 전문가고, 다 금산에서 있는 건가고. 그러니까 다 우리가 전문가다 생각하고 가지면 10명이 와도 1년 뒤면 돼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기본에 충실한 데가 성공하더라고요. 갈수록. 왜냐하면 유튜브나 정보를 통해서 이제 다 알아. 그래서 그런다더라 하고 사람들이 잘 모이는 데 갔었는데, 애들이 몰리는 데 갔었는데 이제 다 떨어져 나와서 진짜를 찾아요. 그게 요즘 우리 선방에 오는 사람들 특성이에요. 진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이집 정보도 다 오픈해가지고 진짜를 찾아나와요. 근데 진짜를 찾아오는데 우리 이제 잘 준비를 잘 하셨잖아요. 작년 1년 동안. 올해도 더 잘 해가지고 진짜 에티스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여기 고창 원장님께서 진짜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지? 그때 뭐라고 하셨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명상도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 선을 그어주셨던 거고,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 한번 성공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